그래요. 저 했어요. 일부러 상한 음식을 드렸어요. 이제 만족하셨어요?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하리나, 너 정말 며느리는 갑자기 폭발하듯 소리쳤어요. 그런데요, 어머니. 요즘 세상에 어떤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음식 해달라고 해요? 제가 요리사예요? 아니면 식모예요? 저는 원래 요리 같은 거 흥미도 없고 못해요. 앞으로 절대 바라지 마세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며느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난 거죠. 하리나, 제가 힘겹게 말했어요. 넌 정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어. 난 항상 너를 내 딸처럼 생각했는데. 며느리는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딸이요? 어머니, 제발요. 저는 어머니의 딸이 아니에요. 저는 그저 어머니 아들과 결혼한 사람일 뿐이에요. 어머니가 바라는 그런 가족애 같은 건 없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에 살고 있는 68세 김순자입니다. 제 인생은 평탄했다고 말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행복했다고 생각해요. 남편과 아들 성민을 위해 평생을 바쳤으니까요. 10년 전 남편을 하늘나라로 보내고 나서 성민이는 제게 유일한 빛이었어요. 그 아이의 웃는 얼굴만 봐도 모든 고단함이 사라졌죠. 그러다 성민이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제 마음은 꽃밭이 된 것만 같았어요. 우리 아들이 이제 자기 가정을 꾸린다니 얼마나 기쁘고 설레었는지 몰라요. 며느리 할인이를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우리 성민이가 참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며느리의 상냥한 미소와 공손한 태도에 제 마음도 점점 열렸죠. 결혼 초에는 정말 천사 같았어요. 어머니, 앉으세요. 제가 다 할 테니까 쉬세요. 라며 저를 극진히 모셨죠. 그때만 해도 전 며느리가 정말 착하고 다정한 며느리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아들 집에 갔을 때였어요. 며느리는 여전히 밝게 웃으며 저를 맞이했지만 그날 처음으로 뭔가 다른 점을 느꼈어요. 제가 거실에 앉아 있는데 며느리가 제게 물었어요. 어머니, 오늘은 얼마나 계실 거예요? 저녁 식사 준비해야 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왠지 모를 불편함이 제 마음을 스쳤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이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숨겨진 뭔가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마치 제가 오래 있으면 안 된다는 듯한. 그래도 전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아, 그래. 너무 늦지 않게 갈게. 라고 대답했어요. 그 뒤로 며느리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겉으로는 여전히 상냥했지만 그 속에 숨겨진 날카로움이 느껴졌죠. 어머니, 요즘 건강이 좀 안 좋으신가 봐요. 저도 어머니처럼 나이 들면 이렇게 활기차게 살기는 어렵겠죠? 이런 말들이 점점 늘어났어요. 마치 칭찬하는 것 같지만 어쩐지 저를 깎아내리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죠. 한 번은 제가 정성껏 만든 반찬을 가져갔는데 며느리가 그걸 대충 냉장고에 밀어넣는 걸 봤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요리하시는 것도 참 대단해요. 근데 요즘은 이런 음식을 잘 안 먹어요. 며느리의 말에 제 마음이 쿡 찔렸어요. 겉으로는 고마워하는 척했지만 사실 그 반찬을 먹지 않을 거라는 게 너무나 분명했거든요. 그렇게 아들이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며느리가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어머니, 요즘 TV에서 노인분들이 냄새가 난다는 걸 잘 모른다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은 괴로운데 말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마치 제가 노인 냄새가 난다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건 아들이 돌아오면 며느리의 태도가 180도 바뀐다는 거예요. 어머니, 차 한 잔 더 드세요. 제가 어머니 좋아하시는 과자도 준비했어요. 이런 식으로요. 마치 두 얼굴을 가진 사람 같았어요. 어느 날 우연히 며느리의 휴대폰을 보게 됐어요. 화면에 떠 있는 메시지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죠. 엄마, 시어머니 때문에 미치겠어. 어떻게 하면 좀 덜 오시게 할 수 있을까? 그 순간 제 마음에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어요. 며느리가 정말 나를 싫어하는 걸까? 이런 일들이 쌓이면서 저는 점점 더 불편해졌어요. 며느리는 아들 앞에서는 늘 다정하고 친절한 며느리였지만 아들이 없을 때면 저를 향해 날카로운 말들을 던지곤 했어요. 어머니, 요즘 젊은 사람들은 부모님과 따로 사는 걸 좋아해요. 어머니도 그러셨죠? 이런 말들이 점점 늘어갔어요. 하지만 전 참았어요.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요. 아들이 행복해 보이는데 제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가끔은 제 마음이 너무 아프더군요. 제가 그렇게 나쁜 시어머니였을까요? 매일 밤 손에 박힌 가시처럼 며느리의 오묘한 말투와 행동이 계속 생각나더군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며느리의 진심을 오해하고 있는 걸까?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불편한 감정은 커져만 갔어요.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들렸죠. 이게 정말 맞는 걸까? 그리고 어느 날 제 눈앞에서 일어난 작은 사건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그날의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떨려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제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들이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아들이 저를 생각해준다는 사실만으로도 정말 기뻤죠. 하지만 그날 밤 제 마음속 의심이 더 커지게 될 줄은 몰랐어요. 아들네 집에 도착하자마자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며느리가 저를 과할 정도로 상냥하게 맞이하는 거예요. 어머니, 어서 오세요. 오늘은 특별히 어머니를 위한 저녁을 준비했어요. 그 말에 저는 순간 의아했어요. 평소의 며느리라면 시집온 몇 달을 빼고는 음식과 살림하고는 거리가 멀었거든요. 식탁에 앉자 며느리는 계속해서 저를 향해 음식을 권했어요. 어머니, 이것 좀 드셔보세요. 어머니 입맛에 맞게 특별히 준비했어요. 그러면서도 며느리의 눈빛은 뭔가 달랐어요. 마치 저를 시험하는 듯한 그런 날카로운 눈빛이었죠. 식사 중에 며느리는 갑자기 아들에게 말을 걸었어요. 여보, 다음 주에 우리 부모님이 오시기로 했어? 한 달 정도 머무르실 거래. 아들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아, 그래? 좋지. 오랜만에 부모님 뵙는 거니까. 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보, 어머니께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 한 달 동안은 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제가 그렇게 부담스러운 존재였나요? 마치 짐짝 취급을 받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에게 바로 애기애도 될 것을 꼭 아들을 거쳐서 애기하는 것이 사람을 굉장히 무안하게 만들더군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아들의 반응이었어요. 그러네. 어머니, 한 달만 좀 뵙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할인이 부모님도 오시고 하니까 좀 복잡할 것 같거든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제 아들이 저런 말도 안 되는 며느리의 요구를 들어주다니. 눈물이 났지만 저는 꾹 참았어요. 아, 그래. 알았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기억도 나지 않아요. 머릿속이 하얘졌죠. 집에 도착해서 침대에 누웠을 때 갑자기 모든 게 떠올랐어요. 며느리의 그동안의 행동들, 은근한 무시, 그리고 오늘 저녁의 사건까지. 다음 날 아침 전 결심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요. 며느리가 정말 저를 이 가족에서 밀어내려 한다는 걸 확신하게 됐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들에게 말을 해야 할까? 하지만 성민이는 이미 며느리의 편인 것 같았어요. 그렇게 며칠 후 집밥 먹고 싶다며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제 집에 방문하겠다고 했어요. 그 주말 저는 평소와 다르게 화려하게 차려입었어요. 머리도 새로 염색하고 화장도 평소보다 진하게 했죠. 문을 열고 들어오는 아들과 며느리의 놀란 표정이 아직도 생생해요. 어머, 어머니, 오늘 뭔가 달라 보이세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에서 약간의 당황스러움이 느껴졌죠. 그래? 기분이 좋아서 좀 꾸며봤어. 저는 씩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녁 식사 동안 저는 평소와 완전히 다르게 행동했어요. 젊은 사람들이 쓰는 신조어도 사용해봤죠. 노인 냄새 난다는 며느리의 말이 은근히 거슬렸나 봐요. 이내 며느리의 표정이 점점 굳어가는 게 보였어요.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며느리가 물었어요. 왜? 난 항상 이랬어. 내가 몰랐을 뿐이지.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제 말을 들은 며느리가 갑자기 킥킥 웃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어머니답게 하세요. 그런 말씀은 어머니한테 안 어울리세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찌릿했어요. 며느리의 말투는 겉으로는 농담 같았지만 그 속에 숨겨진 비웃음이 느껴졌거든요. 아들도 옆에서 어색하게 웃을 뿐이었죠. 며느리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어머니, 그런 젊은 사람들 말투보다는 어머니 나이다운 말투가 더 좋아요. 그게 더 어머니다워요. 그 말이 꼭 칭찬 같으면서도 제가 나이 들었다는 걸 계속 상기시키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웃음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죠. 식사가 끝나고 과일을 내놓았어요.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 TV만 보고 있었죠. 그때 며느리가 저에게 물었어요. 어머니, 다음 주에 저희 부모님 오시는 거 알고 계시죠? 한 달 동안은 좀 뵙기 힘들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죠. 대신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 그래. 걱정 마. 난 괜찮아. 아들이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한 달만 좀 참아주세요. 며느리의 표정이 순간 밝아졌어요. 아마도 제가 순순히 물러날 거라고 예상했나 봐요. 하지만 저는 달랐죠. 괜찮아, 성민아. 엄마가 알아서 할게. 너희는 신경 쓰지 마. 그날 밤 아들 내외가 돌아간 후 저는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마음이 복잡했죠. 한편으로는 며느리의 태도에 화가 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이렇게 대응하는 게 맞는 건가 하는 의문도 들었어요. 그리고 성민이 제 아들마저 저를 이렇게 대하다니.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함이 점점 커지고 있었죠. 며느리의 태도는 겉으로는 티를 내지 않았지만 눈빛에서 무언가 숨겨진 감정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얼마 후 제 예감은 적중했어요. 며느리가 저를 완전히 무시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아들마저 며느리 편을 들었죠. 그때부터 모든 게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최근 몇 년간 며느리는 제 생일에 식사를 준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명절 때조차 바빠서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라는 핑계를 대며 저를 무시했죠. 처음에는 젊은 부부의 바쁜 생활을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속 서운함은 커져만 갔어요. 특히 며느리가 자신의 부모님께는 정성스럽게 음식을 해드리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죠. 제 생일이 다가오자 저는 용기를 내어 며느리에게 부탁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 한마디가 모든 사건의 시작이었죠. 하리나, 이번 생일에는 내가 준비한 음식을 꼭 먹어보고 싶구나. 전화로 애원하다시피 말했죠. 며느리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마지못해 대답했어요. 알겠어요, 어머니. 제가 요리해 볼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은 기쁨과 불안이 뒤섞였어요. 며느리가 저를 위해 음식을 준비한다는 사실에 설레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동안의 냉담한 태도를 생각하면 걱정이 되었거든요.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아침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죠.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랐고 화장도 했어요. 성민이네 집으로 향하는 내내 오늘은 좋은 날이 될 거야라고 자신을 다독였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었어요.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생신 축하드려요. 제가 정성껏 준비했어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그동안의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역시 며느리는 착해라고 생각했죠. 식탁 위에는 정말 근사해 보이는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색색의 나물, 윤기 흐르는 불고기, 방금 지은 듯한 흰 쌀밥까지.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았죠. 와, 하리나. 정말 대단하구나. 이렇게 많이 준비했어? 며느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어머니.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하지만 왠지 모를 불편한 감정이 들었어요. 며느리의 미소 뒤에 숨겨진 무언가를 느꼈거든요. 눈빛이 차갑다고 할까요? 첫 입을 떼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음식에서 미묘한 신맛이 났거든요. 하지만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계속 먹었어요. 설마 일부러 그랬겠어? 하는 생각으로요. 어머니, 음식이 입에 맞으세요? 며느리가 물었어요. 응, 맛있어.
저는 억지로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갑자기 제 배에서 심한 통증이 느껴졌어요. 아, 배가 너무 아파. 아들이 놀라서 물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며느리는 태연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혹시 너무 많이 드신 건 아니세요? 요즘 어르신들은 조금만 먹어도 체하시잖아요. 그 말에 화가 치밀었어요. 며느리의 말투에 숨겨진 비웃음이 느껴졌거든요. 할인아, 너 나한테 상한 음식 준 거야? 며느리의 얼굴에 순간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곧 무표정으로 돌아왔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을? 제가 어떻게 그런 짓을? 아들이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할인이가 그럴 리가 없잖아요.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성민아, 너는 모르는 거야. 할인이가 늘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이번만이 아니야. 항상 나를 무시하고 비웃고. 이내 며느리가 울먹이는 척하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는 정말 그런 적 없어요. 어머니를 위해 정성껏 준비했는데, 어떻게 저한테 그런 의심을 하세요? 거짓말 마.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그동안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다 알아? 이번에도 일부러 그런 거지? 아들이 화를 내며 말했어요. 어머니! 할인이한테 그러시면 안 돼요. 할인이는 항상 어머니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성민아, 내가 뭘 안다고 그래? 내 앞에서만 그렇게 굴지, 너 없을 때는 전혀 달라? 그때 며느리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어요. 어머니, 저는 그저 어머니를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그때였어요. 제 배에서 더 심한 통증이 느껴졌고, 저는 그만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어요. 어머니! 아들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빨리 119 불러. 저는 의식이 흐려지는 와중에도 며느리의 눈빛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 눈빛에는 분명 당황과 두려움 그리고 희미한 만족감이 있었어요. 병원으로 이송되는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모든 걸 밝혀야 해.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사들이 바쁘게 움직였어요. 검사 결과 제가 먹은 음식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됐다는 거예요. 아들이 놀라서 물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는 척하며 말했어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는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할인아, 이제 그만해. 모든 걸 말해. 병실은 순간 조용해졌어요.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곧 평온을 되찾았어요. 아들은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며느리가 차갑게 물었어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쉬고 말했어요. 내가 그동안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모든 걸 말해. 지금 당장.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더니 갑자기 비웃듯이 말했어요. 뭘 바라시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무릎 꿇고 용서를 빌기라도 하길 바라시나요? 아들이 놀란 눈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할인아, 도대체 무슨 말이야? 며느리는 차갑게 웃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그래요.
저 했어요. 일부러 상한 음식을 드렸어요. 이제 만족하셨어요?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하리나, 너 정말 며느리는 갑자기 폭발하듯 소리쳤어요. 그런데요, 어머니. 요즘 세상에 어떤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음식 해달라고 해요? 제가 요리사예요? 아니면 식모예요? 저는 원래 요리 같은 거 흥미도 없고 못해요. 앞으로 절대 바라지 마세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며느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난 거죠. 하리나, 제가 힘겹게 말했어요. 넌 정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어. 난 항상 너를 내 딸처럼 생각했는데. 며느리는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딸이요? 어머니, 제발요. 저는 어머니의 딸이 아니에요. 저는 그저 어머니 아들과 결혼한 사람일 뿐이에요. 어머니가 바라는 그런 가족애 같은 건 없어요. 아들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리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머니가 얼마나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는데? 며느리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희생? 그게 희생이에요? 항상 우리 일에 간섭하고 저를 무시하는 게요. 어머니, 이제는 좀 우리 삶에서 물러나세요. 우리는 어머니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어요. 그때 경찰이 병실로 들어왔어요. 식중독 사건과 관련해서 조사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한 기색도 없이 말했어요. 네네, 조사하세요. 어차피 저는 이제 더 이상 숨길 게 없으니까요. 오히려 잘 됐어요. 지긋지긋하네요. 이참에 모든 걸 털어놓을 수 있어서요. 성민이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의 눈에는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혼란이 가득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났구나. 하지만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결말일까?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되는 걸 보고 싶진 않았는데.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병실 문이 열리면서 사돈이 들어오셨어요. 우리 딸이 무슨 일을 저질렀다고 하더니 이게 무슨 일이야? 사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는 순간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이내 냉정을 되찾았어요. 어머니, 아버지. 제가 다 설명할게요.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날 순간이 온 거예요. 우리 가족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오늘 이후로 우리 모두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사돈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뭘 설명한다는 거니? 내가 시어머니께 상한 음식을 드렸다는 걸? 아무리 내 딸이라지만 어쩜 그런 끔찍한 짓을 할 수 있니?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더니 이내 냉소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네, 맞아요. 제가 했어요. 근데 왜요? 저도 이제 더는 참을 수 없었단 말이에요. 이내 사돈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리나,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우리가 그렇게 가르쳤니? 그 순간 며느리가 폭발했어요. 엄마는 몰라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시어머니는 항상 저를 무시하고 제 삶에 간섭하셨어요. 저는 그저 벗어나고 싶었을 뿐이에요. 성민이가 며느리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하리나, 내가 힘들었다는 건 이해해. 하지만 이건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어머니는 우리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하셨어. 며느리는 비웃듯이 말했어요. 희생? 그래, 당신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 하지만 나한테는 고통이었어.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다고. 그때 경찰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죄송하지만 이 사건에 대해 조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현실을 직시하게 된 듯했죠. 잠깐?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저는 그저 경찰은 차분히 말을 이어갔어요. 의도적인 식중독 유발은 심각한 범죄입니다. 특히 노인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죠. 저희와 함께 서해 가서 조사에 협조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며느리는 패닉에 빠진 듯했어요. 안 돼요. 저는 그저 시위를 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정말로 해치려던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아들이 며느리 앞을 막아섰어요. 잠깐만요. 정말 이래야 하나요? 우리 가족 문제인데. 경찰은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합니다만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의도적인 범죄 행위에 해당해요. 며느리가 아들을 향해 소리쳤어요. 여보, 날 좀 막아줘요. 당신 아내잖아요. 아들은 망설이는 듯했지만 결국 한 발 물러섰어요. 할인아, 미안해. 하지만 이건 내가 저지른 일이야. 책임을 져야 해. 며느리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당신마저? 역시 당신도 어머니 편이었군요. 그렇게 며느리는 경찰과 함께 병실을 나갔고 우리는 모두 충격에 빠진 채 남겨졌어요. 며칠 후 저는 퇴원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들이 조용히 말을 걸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할인이를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성민아,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한 달 후 며느리의 재판이 있었어요. 며느리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저를 비난했죠. 저는 억울해요. 시어머니가 저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저는 그저 저 자신을 지키려 했을 뿐이에요. 재판장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피고인의 행위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의도적인 식중독 유발은 중대한 위법 행위입니다. 결국 며느리는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1년 6개월의 징역형과 함께 높은 벌금을 물게 되었죠. 선고가 끝나고 며느리가 연행되는 동안 그녀는 계속해서 소리쳤어요. 여보, 날 좀 구해줘요. 당신이 날 사랑한다면 이럴 순 없어요. 하지만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로부터 6개월 후 아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어머니, 저 이혼하기로 했어요.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정말이니? 괜찮은 거야? 아들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인이가 한 일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요. 그리고 교도소에 면회 갔을 때도 전혀 반성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저와 어머니를 원망하기만 했어요. 저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어요. 성민아, 너무 힘들었겠구나. 아들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 마음을 더 일찍 알아차리지 못해서. 괜찮아, 성민아. 우리는 가족이잖아. 앞으로 서로를 더 이해하고 사랑하며 살아가자. 그로부터 1년 후 며느리가 가석방으로 출소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우리를 원망했죠. 당신들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졌어요. 절대 용서 못해. 아들은 차분히 대답했어요. 할인아, 내 인생을 망친 건 바로 너야. 우리는 이미 이혼했고, 넌 더 이상 이 가족의 일원이 아니야. 제발 우리 삶에서 떠나주길 바라. 며느리는 분노에 차서 소리쳤지만 결국 떠나갔어요. 그 후로 우리 가족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어요. 성민이는 자신의 일에 더욱 열중했고, 저는 봉사활동을 시작했죠. 우리는 서로를 더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었어요. 가끔 할인이 생각이 날 때면 가슴이 아파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 가족이 이 시련을 이겨내고 더 강해졌다는 사실에 감사하게 돼요. 지금도 저는 생각해요. 가족은 완벽할 수 없지만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며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요. 며느리와의 일은 정말 가슴 아픈 경험이었지만 그 경험을 통해 우리 가족은 더욱 단단해졌어요. 이제 저는 다른 며느리들에게 조언을 해주곤 해요.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세요. 가족은 경쟁자가 아니라 동반자랍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들에게도 말해요. 며느리의 입장도 생각해 보세요. 그들도 우리처럼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이야기가 다른 가족들에게 교훈이 되길 바라요. 모든 관계에는 노력이 필요하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요. 이제 저는 평화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성민이와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죠. 때로는 과거를 돌아보며 아쉬움이 들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생각해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구나. 이 경험이 있었기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거야. 그래요, 우리의 삶은 계속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이제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함께 극복할 수 있다고 믿어요.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가정의 평화가 깃드시고 행복하길 바래요.